1450년 경복궁. 눈이 거의 먼 늙은 왕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동생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네 아들을 지켜라. 이것이 세종대왕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죠. 아들 문종은 2년 만에 죽고 손자 단종은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깁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가문이 단 세대 만에 무너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영토를 넓힌 조선 최고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세종에게는 또 하나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들이었죠. 세종에게는 무려 1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3명이 유독 빛났습니다. 장남 문종, 둘째 수양대군, 셋째 안평대군. 이 세 아들은 각각 학문, 무예, 예술에서 당대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장남 문종은 1421년 겨우 8살에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10살에 논호를 떼고 11살에 맹자를 마쳤습니다. 보통 성인 유생들도 연년씩 매달리는 경전에 어린아이가 2년 만에 끝낸 거죠. 세종은 이 아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 뒤를 이을 수 있다. 실제로 문종은 아버지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29년간 세자로 있으면서 치고기를 설계하고 신기전이라는 로켓 병기를 개발했죠. 특히 신기전은 놀라운 무기였습니다. 화차 위에 수십 발의 로켓을 장착해서 한꺼번에 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이걸 세자가 직접 설계했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문종은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활쏘기에서 연속 10발을 명중시킨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죠. 항군과 무예를 동시에 갖춘 완벽한 군주 후보. 세종은 안심했습니다.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형과 달랐습니다. 항군보다는 무예, 글보다는 칼을 좋아했죠. 하지만 야심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셋째 안평대군은 또 다른 천재였습니다. 시와 글씨, 그림에 뛰어나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 불렸죠. 안견의 그 유명한 목류도원도가 바로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것입니다. 세종의 아들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재능이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세종은 일찍부터 수양대군의 야심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양과 안평을 궁궐 근처에서 떨어뜨려 놓았죠. 종법대로 적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 세종이 지키려 했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원칙을 무참히 깨트리게 됩니다. 그 시작은 문종의 3번의 결혼에서부터였습니다. 문종의 비극은 왕위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죠. 문종은 3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결혼의 실패가 결국 반종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1427년 문종이 14살 때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종은 이 아내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휘빈 김씨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궁녀의 신발을 태워 그 재를 가루로 만든 뒤 음식에 넣었다는 기록이 있죠. 일종의 술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서 1429년 세자빈은 폐위됩니다. 불과 2년 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봉 씨가 1429년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 신중하게 선발했죠. 하지만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순빈봉 씨가 궁녀와 동침한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 세종은 분노했고 1436년 두 번째 세자빈도 폐위됩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14살부터 23살까지
문종의 20대는 결혼 실패로 점철되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세자비는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원래 후궁이었는데 승격된 경우였죠. 문종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단종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직후인 144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산후병이었습니다. 문종은 세 번째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벌어집니다. 문종은 새 세자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1444년이나 1449년에 충분히 새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후궁은 있었지만 정비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린 단종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줄 어머니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수렴청정을 할 대왕 대비도 외가의 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종의 말년은 처참했습니다. 고기가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던 식습관, 밤새 책을 읽던 습관이 결국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30살 무렵부터 소갈, 지금으로 말하면 당뇨병이 시작되었죠. 하루에 물을 한 동이 이상 마셔야 했습니다. 눈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말년에는 한 걸음 앞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시력장애 4, 5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죠. 그런 세종에게 가장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문종의 건강이었습니다. 문종도 아버지처럼 병약했거든요. 세종은 병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았다. 세저 역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예감한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세종은 문종이 일찍 죽으면 어린 손자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45년부터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미리 왕의 업무를 익히리 하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였죠. 하지만 이 대리청정이 오히려 문종의 건강을 더 악화시킵니다. 대리청정 기간 동안 문종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세종의 학술 사업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나라를 운영해야 했으니까요. 1449년 문종의 등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세종은 즉시 대리청정을 거두고 아들을 쉬게 했습니다. 20일 뒤 종기의 뿌리가 빠져나오며 치유되는 듯 했죠. 하지만 한 달 뒤 종기가 다시 도졌습니다. 세종은 또 다른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야심이었죠. 세종은 죽기 전 문종과 수양대군을 불러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람들의 이간질에 휘말리지 마라.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 유언에는 세종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가 싸우지 않기를, 적장자 계승이 지켜지기를. 1450년 4월 8일 세종대왕이 54세의 나이로 승하합니다. 눈이 멀고 몸이 망가진 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세종은 마지막까지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세종이 죽고 불과 2년 뒤 문종도 같은 길을 걷게 되니까요. 1450년 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29년간의 세자 생활 끝에 드디어 왕이 된 겁니다. 즉위 당시 문종의 나이는 37세. 원래대로라면 20년은 더 다스릴 수 있는 나이였죠. 하지만 왕위에 오른 문종을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먼저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어머니 소원왕후의 3년상도 치른 직후였죠. 연이은 장례와 상복 생활이 문종의 몸을 급격히 쇠약하게 만듭니다. 세종 생전부터 있던 종기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순의의 처방이 이상했던 겁니다. 종기 환자에게 열이 많은 꿩고기를 먹이고 활쏘기 구경을 권했습니다. 종기는 열을 내려야 낫는데 오히려 열을 올리는 처방을 한 거죠. 실록에는 대놓고 어이가 무능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여기서 독살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병주 교수 같은 학자들은 독살설을 부정합니다. 연이은 상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진짜 원인이라는 거죠.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1452년 음력 5월, 문종이 경복궁 강령전에서 숨을 거둡니다. 제위 2년 3개월, 향년 39세. 아버지 세종의 예언대로였습니다. 문종이 남긴 것은 샵 2살짜리 아들 단종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외가의 힘도 없고 수렴청정을 해줄 대왕 대비도 없는 소년. 문종은 죽기 전 김종서, 황보인, 정분을 고명 대신으로 지명합니다. 내 아들을 부탁한다. 이것이 문종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명 대신들의 운명도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종은 손자를 위해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문종은 고명 대신이라는 보호막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천재왕이 쌓아 올린 보호막은 한 사람의 야심 앞에 종이장처럼 찢어지게 됩니다. 1452년 6월, 12살 소년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소년이 갑자기 조선의 왕이 된 겁니다. 수렴청정을 할 대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12살 소년은 혼자였습니다. 문종의 유언대로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어린 왕을 보조합니다. 특히 김종서는 육진을 개척한 전쟁 영웅이었죠. 이들은 신권을 강화해서 왕족을 견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한 사람의 분노를 샀다는 겁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종친의 대표로서 어린 조카를 최측근에서 보호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충성스러운 삼촌이었죠.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무인들을 모으고 측근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핵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번번이 떨어지던 낙방생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권람의 소개로 수양대군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조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한명회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신숙주, 정인지, 홍윤성 같은 소장 관료들을 포섭하고 내금이 병력까지 회유했죠. 내금이는 국왕의 호위대입니다. 왕을 지키는 군대를 미리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소름 끼치는 치밀함이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이날이 바로 계유정난이 일어난 날입니다. 단종이 즉위한 지 겨우 1년 4개월 만이었죠. 수양대군은 먼저 가장 위험한 인물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영의정이자 전쟁 영웅 김종서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갑니다. 손에는 가짜 서찰을 들고 있었죠. 국사에 대해 의논할 것이 있다. 김종서가 서찰을 읽는 순간 수양대군의 종 임어른이 뒤에서 철퇴를 내리칩니다. 하지만 김종서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를 누빈 노장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죠. 부상을 입은 김종서는 며느리 집으로 피신합니다.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다마를 타고 도성의 문을 빠져나가려 했죠. 하지만 모든 문이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미리
도성의 성문과 주요 거점을 장악해둔 겁니다. 결국 김종선은 양정에게 발각되어 참수당합니다. 육진을 개척한 전쟁 영웅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궐로 향합니다. 단종의 명령을 빙자해서 조정 대신들을 불러들였죠.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가 있었습니다. 군사를 세 겹으로 배치하고 세 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대신들이 문을 지날 때마다 살생부에 이름이 있으면 쇠뭉둥이가 내려왔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맞아 죽었습니다. 우찬성 이양이 맞아 죽었습니다. 병조판서 조극관이 맞아 죽었습니다. 문종이 남긴 고명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제거된 겁니다. 세종이 세운 원칙도, 문종이 남긴 보호막도 이 밤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도 체포합니다. 강화도로 유배시킨 뒤 사사했죠. 셋째 아들까지 제거한 겁니다. 정변에 성공한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에 오릅니다. 이조판서, 병조판서, 내외 병마도 통사까지 겸직했죠. 인사권, 군사권, 군령권을 모두 독점한 겁니다. 수양대군을 거치지 않고는 관리 한 명 임명할 수 없고 군대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살 소년 왕 단종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왕자, 그 위에 앉아있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소년. 그 순간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455년 6월, 수양대군은 마지막 수를 둡니다. 해빈양씨, 금성대군 등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한 거죠. 단종을 보호하려던 마지막 사람들마저 역적으로 몰린 겁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단종은 결국 삼촌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내가 어리고 덕이 없어 왕위를 감당할 수 없다. 14살 소년의 양위 선언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됩니다.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456년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6사람이 단종 복위를 꾀합니다. 바로 사육신이죠. 단종은 성산문에게 직접 칼을 하사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사전에 발각됩니다. 국문장에서 성산문이 단종에게서 칼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단종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육신은 처형되었고 단종은 더 이상 상왕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1457년 음력 6월,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서울에서 영월까지 한강 백기를 따라 양주, 광주, 양평, 여주, 원주를 거쳐 닷새를 걸었습니다. 16살 소년이 왕궁에서 쫓겨나 산골로 향하는 길. 그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됩니까? 단종이 도착한 곳은 청령포였습니다. 한면이 강물로, 한면이 절벽으로 막힌 곳. 사실상 천연 감옥이었죠. 단종은 이곳에서 2달을 보냅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청령포의 소나무에 올라가 한양 쪽을 바라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소나무는 지금도 관음송이라는 이름으로 영월에 서 있습니다. 그해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납니다. 단종의 유배지는 영월 관하인 관풍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457년 음력 10월 21일 세조의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사사,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진 겁니다. 향년 17세, 세종의 손자, 문종의 아들, 조선의 6대 왕이 17살에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조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의 아전 어뭉도였습니다. 어뭉도는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지냅니다. 이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단종은 최소한의 예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 문종, 단종. 세대에 걸친 이 비극을 다시 돌아봅니다. 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아들 문종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죠. 칠구기를 만들고 로켓 병기를 설계하고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완벽한 후계자. 하지만 운명은